흙과의 거리 좁히기. 아이들은 예전만큼 흙에서 놀지 않는다. 흙, 타형 마이크로바이옴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모두 산업 기반 농업과 건강한 타형과의 접촉 감소로 인해서 최근에 악화했다. 슬프게도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이 흙에서 노는 것이 더 안전하지가 않다. 어떤 정금속이나 독성 화학물질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더러워지는 것이 인간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진화에 필수적이며 인간이 번성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흙에는 유익한 미생물을 개선해주는 미생물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실내에서 그리고 화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타향에 자주 노출되지 내지 못했다. 이런 미생물의 다양성을 낮추고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 물론 타형 마이크로바이옴도 농약 노출로 실험하고 있다. 인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감소하면 장점막 방어벽을 통과하는 영양소 흡수가 저해되듯이 타형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약화하면 식물의 영양소 흡수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는 아이들이 지렁이를 채집하고 진흙 웅덩이에 들어가며 밖에서 노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 한다. 다시 땅을 뒤짜. 좋은 그라운딩은 몸의 음전하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고 안정된 내부 생체 전기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라운딩은 열광적인 비이웃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라운딩 또는 접지가 만성 스트레스 염증,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혈액의 과응고 증상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지구는 음전하를 띤 거대한 공이다. 우리가 맨발로 땅을 걸으면 전자들이 자유롭게 몸속으로 이동한다. 전자. 화창한 날에 백사장의 얕은 물속을 맨발로 걸으면 특히 좋다. 바다 고기는 유황이 풍부하고 물은 전도성이 뛰어나 그라운딩 효과를 높인다. 우리가 해변에서 더 차분하고 더 평화롭고 더 기민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전자기장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만든 전자기장 EMF에 대한 노출은 그동안 엄청나게 증가해왔다. 우리는 전기기구, 스마트폰, 조명, 텔레비전, 전력선으로부터 전화 폭격을 당하고 있으며 여러 혼합된 전자기장에 노출되어 있다. 전자기장 노출은 현재 아이패드,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몇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을 둔 부모 사이에서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인간은 현재 전기로 작동되는 많은 장치를 온종일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는 주변 공기에 비자연적인 전자기장을 생성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치 주위에 전자기장이 만들어진다. 탁상등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변에 전자기장을 생성한다. 송전선에 고전압이 적용되며 강력한 전기 신호를 일으킨다. 휴대전화는 활발히 쓰이지 않을 때도 꽤 강한 전기장을 생성한다. 개별 주파수 보호는 기기마다 다르며 이러한 기기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 해악을 밝히고자 수행된 연구는 불충분하다. 밤에는 전화기, 태블릿, 컴퓨터에 인터넷 접근을 끄는 것이 제일 나았다. 인간은 스스로의 생각과 달리 전기적이다. 워싱턴 주립대 생화학기초의학 명예교수 마틴 폴은 화학물질 감염증의 만성피로 증후군의 전문가다. 25년 이상의 연구 끝에 폴은 전기장이 과다하게 노출되면 신경계와 뇌분비계, 심지어 DNA까지 해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장이 전압 의존성 칼슘 통로를 작동시키고 신경세포로 칼슘 흡수를 유도하는데 이런 신경독성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포트는 효과가 비슷해서 전자기장과 시너지 독성을 낼 수 있다. 우리는 전기 자극의 공습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몇몇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컴퓨터나 노트북 와이파이를 끄는 습관을 들이자. 잠자리 들기 전에 전화기를 항상 비행기 모드로 돌리자. 전화를 자네가 침실 밖에서 전자장치와 도킹하게 하자. 전기기구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자. 버거의 전자레인지 역시 전자기장의 공급 유무로 작동시킨 후에 재빨리
멀어지자 남은 음식을 데울 때는 가스레인지나 오븐 토스터를 사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글포트를 잘 떨쳐버리려면 내 몸에서 글포트를 없애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끊임없는 받는 질문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젊은 가족이 피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겪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 제초제가 45년 동안 팔리며 우리 인간 동물 생태계에 독성이 없다고 속아온 것에 분노한다.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우선시하는 것들을 방금 열거했다. 하지만 글포트는 만연해 있고 완전히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글포트는 금지되어야 한다. 재생으로 간행에 있어서 세계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탐욕스러운 간행으로 피해를 입은 땅, 생태계 생물체들을 돌보고 육성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안다. 케이브 브라운은 농사 10년차에 수년 동안의 밀 길이, 보리를 재래적으로 재배해온 약 20km의 가정농장에서 장인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이런 지렁이 사막의 무당벌레들이 서서히 돌아왔다. 이렇게 재생 효과가 일어났다. 오염된 토양은 건강한 식물을 생산할 수가 없다. 글포트로 어떻게 해야 잘 떨쳐버릴 수 있을까? 전기화학적인 산화, 강촉매분해, 가수분해, 미생물분해 등이 있다. 카올라이트, 일라이트, 벤토나이트, 점토 같은 토양의 복합 분자를 이용하여 그 음전하로 글포트를 포획하고 미생물 효소가 글포트를 쉽게 생분해하도록 하는 흡착 방법도 있다. 글포트를 분해하는 세균의 능력은 미생물 분해 즉 세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글포트 정화의 가장 유명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건초나 풀에 사는 균이라고 알려진 고초균은 토양뿐만 아니라 젖소와 다른 반수동물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막대 모양 세균이다. 나이지리아 동부의 논에서 채취한 토양 표면에서 배양균을 키웠던 연구에서 글포트에서 인을 공급받아 자랄 수 있었던 두 미생물 슈도모나스 플로센스와 아세토박터 속의 구성원들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퇴비의 마술은 재배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덤불 같은 유기물질을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으로 바꾸는 놀라운 과정이다. 미생물이 만든 부식산과 풀부산은 작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물을 유지하고 점토에 결합하고 식물 생장을 촉진하며 오염물질을 중화할 수 있다. 토양의 부식산과 풀부산이 풍부하면 토양에서 글포트를 제거하여 식물로 흡수되지 못하게 도울 수 있다. 인간 역시 글포트의 해독에서 부식산과 풀부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보충제의 형태로 장려된다. 이 분자들은 글포트와 이온 결합한 다음에 배설물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진다고 여겨진다. 일부 기능의학 전문의는 글포트 제거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에게서 부식산과 풀부산을 권한다. 보툴린 독소는 생물학에 알려진 맹독성 물질의 종의 하나로 아세틸콜린스 형태를 결합하여 마비를 일으킨다. 보툴린 독소는 병원균 보툴리누스균으로 인해서 생성된다. 덴마크의 젖소들이 겪는 만성적인 보툴리누스 중독은 아마도 글포트의 독성이 독소를 대사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죽여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 소의 목탄, 양배추 즙에 부식산을 먹이자 소변의 글포트는 수치와 보툴리누 교수 항체가 줄어들었다. 같은 해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식산이 생체 이용률을 낮춰서 글포트가 유익균에 미치는 치명적인 효과를 억제한다고 드러났다. 나무를 분해하는 진균은 보통 분해에 내성이 있는 나무에서 셀룰로스나 리그는
같은 복합 생체 분자를 부인해야 할 수 있다. 증기는 분해를 위해서 강력하고 일반적인 능력을 가진 효소를 사용한다. 이러한 효소는 글루코스를 포함한 많은 합성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데 이롭다고 밝혀졌다. 예를 들어서 라카제, 페놀산화효소, 가산화효소가 있다. 이러한 효소는 기질 반응성이 높은 중간 대사물로 산화한 다음에 리그닌이나 제초를 분해해서 작용한다. 부식사는 진균 때문에 생산된 이 강력한 효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부식산과 관련하여 흔히 발견되는 효소 4가지, 망간 가산화효소, 라카제, 리그난 가산화효소, 겨자나무 가산화효소를 연구했다. 망간 가산화효소는 촉매로 황산 망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글루코스가 망간을 켈레이트화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농약 폐기물 처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또 다른 흥미로운 회복 전략은 약 20년 전 스웨덴에서 개발되었다. 이 전략에도 바이오베드가 포함이 된다. 주택 소유자가 차거나 지하실에 보관한 라운드업을 없애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수구에 쏟아버리면 재앙이 될 것이고 쓰레기로 버려서도 안 된다. 시 공무원이나 폐기물관리부서에 연락해서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물속 글루코스를 제거하는 몇 가지 방법은 검출 가능한 양의 글루코스를 안전하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수돗물 1리터당 700 마이크로그램의 글루코스를 허용한다. 이것도 연합은 더 엄격하다. 이러한 제한은 유럽 연구자들이 오염된 물에서 글루코스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탄소 필터는 글루코스 크기가 아주 작아서 비효율적이다. 불행하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탄소 필터는 물이 증류되었을 때만 식수에 글루코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오하이오 강에서 채취한 물에는 글루코스와 결합해서 그 효과를 방해하는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균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 용수 처리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인 염소와 오존은 고도로 산화하는 분자로 글루코스 분해에도 뛰어나다. 나는 이것이 공공식수의 글루코스 노출을 줄인다고 믿는다. 무료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100번을 넣는 것과 같은 다른 관행은 글루코스 제거에 효과적이지 않다. 자외선만으로 물을 처리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이지만 가산화수소를 함께 쓰면 잘 적용할 수 있다. 이산화염소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소독약이다. 글루코스에 대한 효과가 가변적이긴 하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는 글루코스를 분해할 수 있다. 염소보다도 독성이 덜한 덕분에 이산화염소는 때때로 정수 처리장에서 염소 대신 사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글루코스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방식을 습관을 바꾸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 다이앤과 리처드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다이앤은 70대를 훌쩍 넘었을 때 인생의 사랑을 만났다. 그 장에서 나오다가 바로 앞에 있던 한 남성에게 눈길이 갔다. 그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밝은 눈과 매혹적인 미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다이앤이 정말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서 리처드가 커피를 마시자고 했을 때 그녀는 선뜻 동의했다. 그렇게 둘을 로맨스는 시작이 되었다. 번번이 이혼을 끝냈던 두 분의 결혼 후에 다이앤은 처음으로 사랑을 발견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공동의 가치관, 동일한 주요 명분에 대한 열정, 서로에 대한 순수한 즐거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이앤은 오랜 시간 느꼈던 것보다 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더 끼어 있다고 느낀다. 다이앤과 리처드의 황혼의 정열을 소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새로운 생각에 새로운 눈을 뜨고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절대 너무 늦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리처드는 사랑스러운 자질을 지녔지만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다이어트 펩시를 마시고 또 마셨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했을 때 다이앤은 그에게 탄산 음료를 그만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와이오밍의 소년 리처드는 그 습관을 깨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해냈다.
이제 그는 녹차와 레몬이나 라임을 넣은 물을 마신다. 1년 넘게 다이어트 펩시를 마시지 않았다. 당연히 어떤 질병이든 그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물론 텃밭에서 사령 식량을 키우고 가공된 정크푸드를 멀리하며 평생 유기농을 먹어 왔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당연히 DDT, 글리포세트, 납, 알루미늄, 기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평생 관습적으로 먹고 건강을 무시해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자. 지금처럼 우리 몸은 지지해줄 때 치유되는 경향이 있다. 새로 시작하기는 결코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자. 간사의 그 글루포트와 건강에 대해서 이 어린 나이 탐구에 도움을 준 이런 이 대해서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로봇 등등 보라 또 가르쳐준 많은 학자들 초고를 써준 분들에게 감사한다 했네요. 부록에서 주요 아미노산 20개와 화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독성과 극성, 염기성, 극성, 소성, 양극성, 딥토판 이런 것들이 했나요? 단백질은 수성계의 ATP 결합 성분 추정 단백질로서 저피미, 글리신, 베타인, 프롤린, 수성계의 ATP 결합 성분이 가장 높네요. 그리고 인산염 함유 분자에 결합하는 글포트 치환을 포함한다고 밝혀진 단백질 9가지가 있는데요. 쭉 보니까 인산 결합에서 DNA 있고요. 항상 헤파란을 신호 전달 기전의 중대한 부분으로 결합해서 세포의 찌꺼기 제거를 촉진하는 정료 단백질은 이런 것이 있네요. 제거, 세포 부착하고 생물학적인 전신 항응고 혈전 용해 이런 것도 있고요. 참고로 단체 회의에서 이런 재단 국제기능 지속 미국 전역 엄마들 많은 모임에서 어린이 건강, 독이 없는 미래, 환경, 다양한 단체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어서, 정리를 해서 단백질 교란을 해서 많은 참고를 아주 논문 이상으로 참 많은 책을 정리를 했군요.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초제의 글포트 성분은 신경, 대사, 자가면역, 생식기, 종양, 원인이라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했네요. 늘어나고 있다. 글포트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초제의 활성 성분인데 이렇게 해서 독점권을 가진 그 회사가 이렇게 해서 많은 했는데 글리신을 치환한다. 인산과 황산의 역할을 어떻게 결혼하는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끔찍한 곤충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위험한 뉴스안에 대해서 마저본 내가 옳다고 입증해 보이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